이 시간 통해서 미국 증시가 되살아난다고 해도 더블 데드캣 바운스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단해 드린 바 있는데 오늘 뉴욕 증시 또 한 차례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앞서 한국경제TV가 주관하는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가 잭슨홀 미팅, 미리 보는 잭슨홀 미팅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문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저희가 미증시가 살아나는 가운데에서도 더블 데드캣 바운스 논쟁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뉴욕 증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가 그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투자자분을 생각해서 좋은 쪽만 좀 생각해 보자. 그렇지만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더블 데드캣 바운스 이 얘기를 좀 신조어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들,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파월 의장의 어떤 오락가락하는 얘기. 그러나 0.75%의 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부인했던 점, 이런 것이 그 하나 확실한 호재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떨어지는 더블 데드캣 바운드. 5월 페드 회의 이후에 주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번에 떨어질까 하는 더블 데드캣 바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신조어가 나올 때는 어떤 분 이제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데드캣 바운드인데 앞에 더블을 왜 붙였느냐 하는 쪽에 이제 항의도 있으셨어요. 근데 월가에서 그렇게 신조어가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블 데드캣 바운드가 나오면 이 경기적 측면에서 더블 딥 나오면 장기 침체 가능성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적 측면에서도 더블 데드캣 바운드에서 저점이 그 축에 형성되는 모습이 되면 주가의 리질런스, 복원력의 문제다 이렇게 보셔도 됐습니다. 결국 이번에 그 떨어짐에 따라서 오늘도 그 신 특파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는 경기 문제, 기업들의 실적 문제,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지금 미국 증시의 그 상승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방송을 또 전해드렸습니다는 2분기가 경기 저점이냐. 근데 이게 확인되는 게 7월 말이다.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는 7월 말이다. 이때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국면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다른 이야기에 앞서서 일론 머스크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 걸러서 뉴스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S&P 500, ESG 지수에서 빠진 점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네,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 왜냐하면 전기차는 ESG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S&P 500 지수 ESG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일론 머스크가 사회적으로 일탈하기를 그래서 그렇다. 우리가 ESG에서는 Environment, Social Value, Governance 이 중에 Social Value와 Governance 문제거든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Dis-externality Factor에서 외부 불경제 효과를 하는데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는 내가 거리에 이렇게 좀 이렇게 침을 뱉었을 때는 그 침 뱉은 거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코스트보다 사적 비용보다 사람들에게 많은 그 피해를 준다 해서 소셜 코스트가 큰 것을 보통 디스액터널 이펙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 때문에 전기차의 ESG의 상징제도 불구하고 빠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가를 볼 때는 우리가 지난 그 3월 말에 주식 분할 그리고 이렇게 사실 그 적대적 M&A 이런 거 있는 과정에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빠진 만큼 저가 매수해라 저가 매수를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투자자 서학계 매우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워낙 빠지고 과거에 좋았던 모습 생각해서 주식을 많이 보였던 거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식 분할, 그 다음에 적대적 M&A 이번에 S&P ESG 지수 500 ESG 지수 빠진 것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주가가 저렇게 빠졌습니다. 우리가 주식 분할 전에는 한 이것이 $1,100 넘다가 지금 709달러. 그게 몇 개월입니까? 2개월 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자산 가치 모델을 해가지고 뭐 빅테크 업종이 뭐 천슬라 뭐 삼천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게 맞는 시대가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한 가지 종목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더더구나 바이든 행정부는 국민의 그 화학과 통합 차원에서 이 빅테크 업종을 굉장히 두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한 개인의 업체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주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주식 분할할 때 그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추천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얼만큼 저렇게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했을까 하는 것은 오늘 사실 S&P 500 지수의 ESG에서 테슬라가 상징격에 빠진 것 이런 점이 아마 그 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행동과 발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기업이 그렇죠. 성장하면. 네네. 네, 그리고 또 오늘 미증시 급락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그 배경이 골드만삭스 CEO가 재확인했던 이틀 전 있었던 우리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발언 이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그 지금은 이 페드라든가 그 다음에 파월 의장 같은 분이 주가가 이렇게 어렵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보면 라스트 리조트로 가닥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탁할 때는 페드의 파월 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페드 인사들이 이것을 가닥을 쳐야 그 불안한 장세에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파월 의장이니까 연준 이사들이 그만큼 샤워실의 바보라 이렇게 칭할 만큼 신뢰가 깨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페드 의장으로서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 없는 이 구렛나루 이렇게 유명한 구렛나루 결투다 해가지고 이 구렛나루 결투의 상징에 말이 적은 버냉키 의장까지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버냉키 의장의 이렇게 진단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때의 페드가 또 파월 의장의 작년부터 인플레이션 쇼크 문제가 프리엠프티브 선제성을 중시하는 상태에선 너무 일시적으로 진단했던 것이 지금까지 보면 인플레 문제를 진단에 실패하고 그에 따라서 선제성을 중시한 통화정책의 출구 전략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경기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버냉키 전 의장이 이렇게 그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했던 사항이거든요. 오늘 좀 이제 고스란히 전개됐죠. 근데 역시 그 페드 의장을 하셨던 제닛 옐런 지금은 재무장관입니다는 의장이 미국 경제가 괜찮다. 파월 의장과 같은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그 캐스터분께서 그랜벨 얘기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무엇보다도 지금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 중에서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너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신뢰가 굉장히 특히 트럼프에 준하는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트럼프에 준하는 사람은 월가의 공화당의 친증시, 친경제 이런 정책을 7월가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신뢰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 들어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솔로몬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솔로몬 회장이 연준의 뒤늦은 금리 인상이 기업에 예측 못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기업은 부가가치에 이렇게 만들어낸 주역들이거든요. 이것이 버냉키의 그 발언을 재확인하면서 그랜벨의 얘기와 함께 미국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소위 더블 데드캡 환수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한국경제TV가 주관하는 GFC 글로벌 파이낸셜 컨퍼런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미리 보는 잭슨홀 미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 내일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참석하는 면면이 우리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십니다는 저분들입니다. 잠시 이분들은 한 사람마다 다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관심을 끄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외신에 얘기할 때 이분들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 않는 생각하는데요. 저분 중에 위에서부터 베리 아이켄 그린 교수, 그 옆에 조셉 나이 교수, 그리고 그 왼쪽 밑에서 서머스 교수, 옆에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루빈 교수거든요. 다 경기 문제, 증시 관련해서 한가락하시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네 분 중에 세 분을 만나봤었는데요. 조셉 나이 교수를 만나고 빼고는 다 만나보신데요. 이런 경기라든가 증시적 측면에서 혼탁할 때 페드도 파월 의장도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분들이 오늘 한국경제 TV에 이렇게 참여하시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가 굉장히 관심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는 그 자체의 홍보가 아니라 굉장히 이슈가 될 때마다 중요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 2009년에 빌 클린턴,
그다음에 폴 크루만 교수, 네. 그리고 그 위에 요즘 일본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마다 고이치 씨, 소위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이론적 모세를 찾던 이런 분이라든가, 증시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로버트 슐러 교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초불확성 시대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처음으로 아이캔 그린 교수가 모셔서 오셨거든요. 지금은 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서 작지만 핵심적인 그때 당시에 이슈되는 사람들을 모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그 컨퍼런스도 굉장히 자리를 잡아간 상태거든요. 특별히 이번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는 한국경제신문의 미디어 그룹들이 새로운 변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냐, 진짜 혼탁한 때는 세계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참석시켜달라 하는 네. 한국경제신문의 그 김정호 사장의 주문에서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대담을 이끌으시는 분이 위로 옛날 그 기획재정부 자장관 아시죠? 김중수 전 그 한국은행 총재를 하셨죠? 김광도 이분은 뭐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김광도 교수, 그리고 매크로 사이드에서 굉장히 예측이 잘하시는 조동철 교수,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GFC 참석자들을 보면 경제학을 아시거나 전공한 사람들이 보면 정말 설레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이제 서머스 교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머스 교수는 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올해 경기 문제니까 네. 이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연초에 전미경제학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미국 경제 1차 논쟁이 있었거든요. 네. 1차 논쟁이 공교롭게도 한국경제TV와 관련돼 있으신 분입니다. 이번에 오시는 서머스 교수는 페드가 작년에 인플레 진단을 일시적으로 했던 건 잘못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렸던 상황이고요. 여기에 크루만 교수도 작년에 내가 봤을 때 인플레가 일시적으로 진단했던 건 잘못됐다. 석학으로서 잘못됐으면 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인색적이었죠. 그래도 안정된다. 뭐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마찬가지. 그래도 안정된다.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페드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자, 서머스 교수는 급진적 출구 전략을 추진해라. 근데 사실 크루만 교수 같은 경우는 물가가 안정되니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으로 정책 대응까지 갔었죠. 근데 이번에 2차 논쟁이 4월 달에 벌이는 거죠. 자, 서머스가 이번에는 크루만 교수가 아니라 앨런 미국의 재무장관,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서머스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장기 침체론이다.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앨런은 그래도 미국 경제는 괜찮다. 이런 논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해 들어서 미국의 경기 논쟁에 핵심적으로 크루만 교수, 그다음에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앨런 교수와 논쟁을 벌였던 서머스 교수가 대면으로 직접 하셔 비대면으로 이렇게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오시는데요. 이렇게 오늘 토론이 굉장히 시청자분이라든가 우리 그 투자자한테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나 오늘 미국 뉴욕 증시가 이런 경기 침체 문제로 폭락을 한 상황이라 루비니 교수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폭락 이런 얘기하면요, 루비니 교수 떠오르시죠? 이 루비니 교수.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폭락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달에 이 코로나 문제가 막 발생했을 때 그때는 루비니 교수와 지금의 경기 논쟁의 이 핵심이 되는 버냉키 의장과는 벌였습니다. 그때 한번 시청자 여러분 되돌아가겠습니다. 2년 전으로. 그래서 그때는 루비니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알짱 수익 절병으로 떨어진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자, 코로나 문제는 총전의 위기가 다르다. 소위 nobody knows, 전염병이기 때문에 인슐레이션, 전염되면 경기가 거꾸로지겠지만 백신에서 붙으면 경기가 올라간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버냉키 의장의 시각대로 미국 경기가 올라가고 주가가 바르게 페드의 그 금융 완화 정책도 있었습니다는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알짱으로 수직 절벽형으로 떨어졌던 이렇게 예측했던 루비니 교수의 수모가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그런지 사실 그 뉴욕대 학생으로부터 당신 나가라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요즘 그 주주총회에서는 CEO 연봉까지 당신 뭐 있는데 그 받아
그래서 주주 행동주의 따르기 지원해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아주 큰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당신들이 세계적 석학이라 하더라도 추락해서 뉴욕대 명예실수에서 나가 이렇게 해서 그런지 2년 동안 사실 그 경기에 대해서 입장을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 루비니 교수가 직접 이렇게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하는데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버냉키장이 사실 그 요거 좀 뒤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로, 2020년 5월로 이렇게 한 번 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요건 이제 3년 전, 2년 전이고요. 그래서 지금이죠, 5월이죠. 그래서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페드의 실수로 해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증시를 지금 억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루비니 교수가 오늘 대체로 보면 소프트 랜딩, 경착륙, 하드 랜딩 요 얘기할 텐데요. 요 경착륙 얘기를 바로 하신 분이 루비니 교수입니다. 경착륙 얘기를 하신 분이 여기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미국 경제 상황으로 볼 땐 또 전형적인 비관론자이니까 경착륙에 무게를 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루비니 교수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밸류가 없기 때문에 폭락한다. Nobody knows. 그다음에 someday, sometimes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김치코인 사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2017년에도 한국의 비트코인 폭락 사건이 있죠. 한국 국가 신인도 문제가 지금 나오는 상태에서 자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 코인 개미분들이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루비니 교수의 김치코인 사태라든가 비트코인을 바탕 가상화폐 견해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석자분들 가운데 굉장히 반가운 분이 있는데 약 5년 전쯤에 참석해 주셨던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 이번 포럼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실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때 당시 한국경제TV 사장이 송재조 전 사장이셨거든요. 네. 야 이번에 글로벌 컨퍼런스는 누구를 모시냐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이퍼 언서튼티 초불확실성 용해를 했던 유시 버클리의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 사실 이분을 좀 모시자 해가지고 이분이 와서 그때 당시에 이 하이퍼 언서튼티를 얘기해서 굉장히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한국에 전파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켄그린 교수는 굉장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1990년대 일본이 통화정책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엔코의 저주다. 유명한 용어가 카스, 죽은 시체다. 언더, 전치사 오브나 빌로우 쓰지 않고 언더, 깔려 죽는다. 어떻게? 엔화가 강세, 세이프 헤이븐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수출 지향적 경기로서 보면 경기가 어려울 때 자 엔화가 약세돼서 수출 경쟁이 살아서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요. 오히려 뭐냐? 일본은 GDP의 부처의 270%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일본 국민이 가니까 라스트 리조트 기는 게 일본 국민들이 하거든요. 근데 일본 국민들 저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어려울 때 우리 엔화가 거꾸로 강세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깔려 죽는다. 엔화가 강세되니까 수출이 안 돼서 경기가 더 거꾸로지는 거죠. 이거 풀 때 누가 풀어내냐 하면 2012년 아베노믹스가 온 거죠. 자 시장에 맡겨놓으면 경기 어려울 때 엔화가 강세되니까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자. 이게 뭐냐? 하마다 고이치 미 예일대 명예교수가 이때에도 이제 우리가 두 차례 걸쳐서 한국경제 글로벌 컨퍼런스에 모셨습니다. 두 차례 걸쳐서. 아베노믹스 이론적 토대를 짰던 사람이 하마다 고이치시거든요. 그 결부대에 있던 사람이 바로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다. 이번에 오신다. 이번에 와서 일본이 지금 최근에 엔저 문제, 선진국 함정이 떨어지느냐, 한국도 선진국 함정 문제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번에 견해도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도 놓칠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BTS 하면 전 세계에서 모두 알 정도로 이 한류 문화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찍이 한류 문화가 뜰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조셉 나이 교수도 오늘 포럼에서 뵐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윤석열 그 대통령 이렇게 이제 당선자의 그 취임 준비 그때는 이제 당선자 신분이니까 그래서 BTS를 모시냐 안 모시냐 가지고 얘기했죠. 아 이거 모셨으면 저런 게 개인적으로 칭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BTS와 관련된 한류 열풍 이런 것을 한국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의 소프트 파워로서 자 한국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대목으로 그때 당시 한류 열풍이 뭐냐 하면
샤이 누구죠? 강남 스타일 부르신 분? 싸이. 네네. 나오기 전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명한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를 얘기해서 한국의 하드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국이 갖고 있는 전통적 문화, 그다음에 감정, 한국 국민들의 위라는 십성 이런 소프트 가지고 한국 경제를 이끌어야 된다 하는 측면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오늘 오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에 BTS 얘기하시고 BTS 취임했으면 이런 쪽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이 소프트 파워로서 여러 가지 중개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문화적 측면에서는 유명한 문화 다연번유형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잠시 그림이 있으면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 컨트롤 오브젝트, 문화 콘텐츠, 프로듀서, 생산자, 그리고 소셜 월드, 사회구조, 그리고 리시버 이렇게 해서 상승작용에 의해서 경제를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명한 문화 다이아몬드인데요. 저는 이게 문화연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류 문화의 연풍을 아주 절정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절정기입니까?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BTS지 않습니까? 올해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옛날 강남스타일에 이렇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ABC 라디오라든가 이것이 있잖아요. 맞아요. 방송에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미국 학생들한테 이거 라디오를 띄워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해서 이게 우리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소프트 파워의 힘입니다. 근데 BTS가 이렇게 해서 얼만큼 이렇게 우리 국격을 높여줍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셉 나이, 소프트웨어의 대명사인 조셉 나이가 BTS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측면도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답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내 말처럼 됐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석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번에 대담을 주도하는 한국 학자들의 견해, 일단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한국도 경기 침체 문제라든가 네. 더더구나 시기적으로 보면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예측 기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이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장관, 부총리도 좀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죠. 김증수 하는 총재에서 유명한 아주 석학이시에 해당되시죠. 김광두 교수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측을 가장 잘하신다 하는 조동철 교수 이런 분이 사실 학자뿐만 아니라 지금은 현실이 얼마큼 풍부하냐거든요. 경제 정책을 다 이끌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장과 정책과 그다음에 이분도 세계적 석작에 석학에 해당되신다. 이분이 대담자로 이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경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세계적 석학들도 대부분 다 친한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끌어내는 한국 경제의 경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새 정부가 지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제시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오늘 이렇게 한국경제TV가 주관하는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 통해서 이렇게 이것도 해안을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이렇게 후보자가 인준이 안 돼가지고 대신하는 추경호 부총리께서 오십니다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욕심으로 죄송합니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시면 내일 그 방안에 탁 맞춰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참석자들이 굉장히 세계적 석학이다. 그리고 대답하시는 내용이 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오셨으면 하는데요.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로. 네네. 네, 아무래도 집권 초기시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더블 데드캣 바운스 논쟁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오늘 한국경제TV가 주관하는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 GFC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진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